미디어 심리학 1주 1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미디어 심리학이 무엇인지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Media psychology is the branch and special field of psychology that focuses on the interaction of human behavior and media and technology. 미디어 심리학은 인간 행동과 미디어 및 기술의 상호작용에 중점을 둔 심리학 분야 및 전문 분야입니다. Media psychology is not limited to mass media or media content. 미디어 심리학은 매스 미디어 또는 미디어 콘텐츠로 제한되지 않습니다. It includes all forms of mediated communication and media technology related behaviors, such as the use, design, impact, and sharing behaviors. 미디어 심리학에는 사용, 디자인, 영향 및 공유 행동과 같은 모든 형태의 중자된 커뮤니케이션 및 미디어 기술 관련 행동이 포함됩니다. This branch is a relatively new field of study because of advancement in technology. 미디어 심리학은 기술 발전으로 생긴 비교적 새로운 연구 분야입니다. It uses various methods of critical analysis and investigation to develop a working model of a user's perception on media experience. 미디어 심리학은 다양한 비판적 분석 및 조사 방법을 사용해서 미디어 경험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 작업 모델을 개발합니다. 교재는 심리학 입문입니다. 출판사는 시그마 프레스이고 하버드의 심리학 교재를 번역한 것입니다. 1장은 심리학이 철학으로부터 어떻게 과학으로 진화해 왔는가를 보여줍니다. 2장은 심리학 연구 방법입니다. 수학과 통계학을 이용해서 어떻게 과학적으로 심리학을 연구할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향후 머신러닝, 데이터 사이언스, 인공지능을 활용한 심리학 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3장은 신경과학과 행동입니다. 인간의 몸과 마음은 밀접하게 서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뇌와 신경과학에 대한 기초 지식이 필요합니다. 4장은 감각과 지각입니다. 지각은 감각을 뇌에서 인지하는 것인데 우리가 주의를 주지 않으면 감각을 인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5장은 의식입니다. 꿈의 상태, 최면 상태들은 우리의 정상적인 의식과 구별됩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행동하는 습관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은 기억, 제7장은 학습인데 이 분야는 미디어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미디어에 노출되거나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이를 기억하고 학습하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거대한 미디어 산업의 메커니즘이 동작하게 됩니다. 8장은 정서와 동기입니다. 이 분야도 미디어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정서와 동기는 모두 의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은 언어와 사고입니다. 10장은 발달인데 생애 전 주기에 대한 발달을 배웁니다. 11장은 성격입니다. 이 분야는 미디어에서 모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간의 행동을 모델링하는데 중요한 기초 지식이 됩니다. 12장은 사회심리학입니다. 13장은 스트레스와 건강입니다. 14장은 정신장애이고 15장은 정신장애의 치료를 다룹니다. 미디어 심리학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제2장의 심리학 연구 방법이 중요한데 이는 미디어 통계나 미디어 애널리틱스 사회조사 방법론에서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본 과목에서는 심리학 전반에 대한 기초 지식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과목의 목표는 인간과 미디어가 상호작용하는 심리를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강의를 통해서 기초이론을 배우고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프로젝트를 수행하시면 됩니다. 주제는 심리학에 관련된 모든 분야가 가능합니다. 먼저 기존의 연구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여러분의 관심 분야에 창의적 연구를 수행합니다.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다음 세 가지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어떤 데이터를 무슨 이유로 어떻게 모을 것인가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수학과 통계학을 사용해서 이를 어떻게 모델링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를 어떻게 응용해서 IT 프로덕트를 만들고 서비스를 구현하고 고객 가치를 실현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보다 먼저 이 과목을 수강한 선배들의 사례를 볼 때 본 프로젝트는 사회 진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프로젝트를 해서 사회 진출을 하는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과목의 평가 방법입니다. 시험은 40%인데 시간과 장소는 블랙보드에 추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강의 내용 안에서 출제하는데 전체 맥락 파악을 위해서는 주 교재를 읽는 것이 필요합니다. 프로젝트는 40%이고 동료평가 50%, 교수평가 50%입니다. 동료평가 방법은 본 동영상 끝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아이디는 10 홍길동처럼 입학연도 두 자리와 이름으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카페 가입 질문에 대한 답은 디지털 콘텐츠입니다. 세 번째로 출석과 과제가 20%입니다. 매주 3개의 25분 동영상을 보게 되는데 끝부분에 1페이지 과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총 3페이지의 과제를 매주 총 14번 제출하시면 됩니다. 15주째에는 과제 대신 최종 프로젝트를 제출합니다. 최종 프로젝트가 과제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과제 자료는 동료들과 같을 수도 있지만 내용은 개인별로 달라야 합니다. 원격 수업 운영 기준에 따르면 동영상 25분마다 또 다른 25분에 해당되는 과제, 토론, 퀴즈 등 추가 학습 활동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모든 동영상의 끝부분에 한 개의 과제가 제시됩니다. 주제는 자유인데 여러분들은 매주 최종 프로젝트에 도움이 되는 논문이나 자료조사를 하고 이를 3페이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로 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도 대비해야 됩니다. 이 경우 프로젝트 출석 과제로 100% 평가하게 됩니다. 시험을 볼 경우 날짜에 대한 공고는 본 블랙보드의 시험 공고만이 확실한 공고입니다. 이제 본 강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은 심리학, 과학의 진화입니다. 심리학은 마음과 행동의 과학적 연구입니다. 철학도 마음을 연구하지만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심리학과 구별됩니다. 마음은 지각, 생각, 기억, 느낌과 같은 개인의 내적 경험입니다. 행동은 사람과 동물의 관찰이 가능한 행위입니다. 심리학은 마음과 행동의 근본적인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학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심리학자들은 지각, 사고, 기억, 감정의 기반, 그리고 우리 자신의 주관적 느낌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신체와 마음의 관계를 발견하는데 새로운 기술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능성 자기공명 영상은 Functional Magnetic Resonance Imaging, 약자로 fMRI라고 하는데 주어진 과제를 하는 동안 뇌가 활성화되는 부분을 보여주는 뇌영상 기술입니다. 수천 년 동안 철학자들은 신체의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세계가 마음의 주관적이고 심리적 세계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늘날의 심리학자들은 모든 주관적 경험은 뇌의 정기적 활동과 화학적 활동으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발전들은 우리의 지각, 사고, 기억, 감정이 뇌의 활동과 어떻게 관련되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과 신경과학자들은 이러한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서 새로운 영상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fMRI는 과학자들이 뇌를 스캔함으로써 사람들이 글자를 읽거나 얼굴을 바라보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개인적 경험을 가질 때 뇌의 어떤 부분들이 활동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왼쪽 사진은 뇌의 영상 스캔의 측면도를 나타낸 것이고 오른쪽 사진은 위에서 바라본 평면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붉은 색깔은 뇌의 혈류가 증가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뇌의 그 부분이 활성화되었음을 뜻합니다. 마음은 무엇에 봉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인간은 동물이고 다른 모든 동물과 마찬가지로 생존하고 재생산해야 됩니다. 마음은 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돕습니다. 예를 들면 감각과 지각 능력은 자신의 가족을 알아보게 하고 맹수가 우리를 발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보게 하고 다가오는 통행인과 부딪히지 않도록 해줍니다. 언어 능력은 우리의 사고를 조직화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기억 능력은 우리가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매번 반복해서 그 문제를 풀지 않아도 되도록 해줍니다. 정서 역량은 삶 혹은 죽음의 중요성을 가진 사건에 대해서 빠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요점은 이러한 심리적 과정 각각은 각각 어떤 목적에 봉사한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제임스의 표현을 빌면 심리적 과정은 각각 그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능은 과정이 작동을 멈추는 순간에 더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마음은 가끔 실패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마음은 아주 많은 것들을 재빨리 잘 처리할 수 있는 놀라운 기계입니다. 우리는 옆자리에 앉은 사람에게 말을 하고 식당을 찾아 살피고 음악을 들으면서 동시에 복잡한 교통 흐름 속에서 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많은 일을 하는 다른 모든 기계들처럼 마음은 때때로 실수를 합니다. 사람의 마음에 관한 연구 결과는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작동할 때 마음은 잘 학습된 습관에 의존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마음의 실수는 무엇보다도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심리학자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심리학의 선조는 위대한 철학자들입니다. 플라톤은 생득설을 주장한 그리스의 철학자입니다. 생득설은 특정한 종류의 지식은 타고나는 것이라고 보는 철학적 관점입니다. 이에 반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주장에 반대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마음을 태어날 때부터 백지 상태라고 믿었습니다. 전문 용어로 태빌라 라사라고 합니다. 철학적 경험주의는 모든 지식은 경험을 통해서 얻는다는 철학적 관점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두 위대한 사상가 사이의 논쟁은 사고와 감정과 행동의 결정에 천성, 네이처와 양육, 널처가 수행하는 역할을 이해하기 위한 현대 심리학자들이 수행하는 작업에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주된 차이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입장을 구축하는 데는 아주 훌륭했지만 자신들의 입장을 검증할 객관적 방법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논쟁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리학의 연구 수행에서 보겠지만 이론을 만들고 그 이론을 검증하는 능력은 심리학을 철학과 구분짓는 과학적 접근의 초석입니다. Meet Lucky Lyle and Trouble Tim. Now you might think they look a lot alike. That's because they're identical twins. But imagine them being raised in completely different environments. As adults, they turn out very differently. Lucky Lyle is a model citizen. He goes to work, pays his taxes, treats others well, and gets an education. Trouble Tim is on a different path. He robs banks, doesn't pay taxes, and gets his first prison sentence at the same time as Lyle gets his diploma. Their genes are identical, so it must be their separate environments that have made them so different, right? Well, there's more to it than that. Much more. We need to rewind a bit in time. You see, one of the great questions of humanity is, what makes us us? Early explanations had a hint of the supernatural about them.
As the centuries whizzed by, science emerged and fought a tough battle to gain credibility. Eventually, social science emerged with the popular theory that our environment is what makes us us. Let's call this nurture. Undaunted, the biological sciences presented another theory: genes. An unchangeable blueprint in you from birth decides everything. Let's call this one nature. So, are we a product of our genes or of our environment? The battle raged on. Observations in a newer field of study suggest that both are partly right. This field is called epigenetics. It means above genetics and has to do with how nature and nurture interact. At the heart of this discussion is one simple question asked by researcher Michael Meany: what makes a good rat mama? Well, for a rat mother, nothing says love and care like some nice, vigorous licking. The higher the number of licks, the more love and the better the mama. With this in mind, the researchers compared two groups of rat mothers, one that licked their babies a lot and another that didn't. They found that when babies grew up, they carried their mama's behavior with them and passed it on to the next generation and the next one, and so on. But could it simply be that this particular group of rats was genetically predisposed to produce caring mothers? Well, to test this, the researchers took newborn babies from low-licking mothers and fostered them with high-licking mothers and vice versa. It turns out that if the mother is a high licker, the rat baby becomes a high licker too, regardless of whether it's genetically related to her or not. So genes really don't have anything to do with it then? In true scientific fashion, the researchers dove right into the brains of these rats to see what, if anything, was different in the brains of the babies of high-licking versus low-licking mothers. When they looked at genes that possibly play a role in motherly care, they found crucial differences. Newborn rat babies have clusters of molecules called methyl groups attached to these genes. These methyl groups silence the gene, effectively switching it off. The researchers discovered that while the methyl groups in rats from low-licking mothers were still attached, in the rats from high-licking mothers, these methyl groups had disappeared. This was also true for the rats that had been adopted by high-licking rat mothers. The care these rats received from their mothers actually physically altered their genetic expression. Now that's all fine and good for rats, but what about people? Well, the same is true for Lucky Lyle and Troubled Tim, and for you and me. The genes you're born with are the genes you've got. But lifestyle and environmental influences such as nutrition, exercise, smoking, stress, and love greatly affect your biology. These changes can actually be observed at the DNA level. The bright side is that epigenetic changes happen throughout our lives, and our choices can make real differences in how we develop as human beings. 뇌와 신체는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물리적 대상입니다. 반면에 마음의 지각, 사고, 감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신체와 마음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체적 재료는 물질적 재료로 만들어진 반면에 마음과 영혼은 비물질적 재료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음과 신체가 다른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그들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영국의 철학자 홉스는 데카르트의 주장에 반대하였고 정신은 뇌가 활동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프랑스 의사인 갈은 정신적 능력은 뇌의 크기와 연관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골상학은 지금은 사용되지 않는 이론으로 특정 정신 능력과 사람의 특성은 뇌의 특정 부위에 위치한다는 이론입니다.
폴 브로카는 뇌의 부위와 능력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뇌 손상 환자들을 연구했습니다. 심리학에 대한 연구는 분트의 구성주의에서 출발합니다. 그는 생리학의 연구 방법을 심리학에 적용하였습니다. 생리학은 생물학적인 과정, 특히 인간의 신체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헬무홀츠는 신경 충동 속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자극은 환경으로부터의 감각 자극이고 반응 속도는 특정 자극에 반응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분트는 역사상 처음으로 심리학 실험실을 설립했고 Physiological Psychology를 저술했습니다. 의식은 세상과 정신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경험으로 보았고 구성주의는 정신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에 대한 분석을 시행했습니다. 내성은 개인의 경험에 관한 주관적 자기 관찰입니다. 분트는 화학자들이 자연의 물질을 기본 요소로 분해함으로써 물질의 구조를 이해하려고 하는 방법을 심리학에서도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분트의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색이나 소리가 제시된 다음에 색의 밝기나 소리의 강도를 기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언어 보고의 상이한 양상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해서 분트는 의식 경험의 기본 요소를 발견할 것을 희망했었습니다. 제임스 분트는 의식이 분리된 요소들로 쪼개질 수 있다는 분트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제임스는 의식이 흐르는 물줄기와 같아서 전체로만 파악될 수 있기 때문에 의식의 특정 순간을 분리하고 그것을 분석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분트가 잘못된 질문을 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분트는 의식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를 묻지 않고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묻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제임스는 정신과정이 봉사하는 목적을 연구하는 기능주의, 펑셔널리즘을 발전시켰습니다. 학교의 온라인 수업 규정에 따라서 매주 수행해야 되는 과제를 소개하겠습니다. 심리학에 관한 어떤 논문이라도 자유롭게 선택하셔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각 한 페이지씩 총 3페이지를 과제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각 과제의 상단에는 몇 주 몇 차시인지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파워포인트로 작성해 주시되 툴이 없으신 경우에 다른 저작 도구를 쓰셔도 됩니다. 과제의 템플릿은 1주 과제에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과제는 동영상 강의가 있는 주마다 3페이지씩 제출하면 됩니다. 8주차는 다른 주와 달리 기획서를 제출합니다. 8주 기획서는 어떤 프로젝트를 할지를 팀별로 동일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각각 제출합니다. 첫 페이지에는 프로젝트의 제목, 팀원 이름, 학번을 기재합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어떤 프로젝트인지를 요약합니다. 세 번째 페이지는 참고자료, 제품, 서비스의 요약입니다. 네 번째 페이지부터 포맷은 자유이고 평가는 기본 요건만 갖추면 만점입니다. 15주에는 최종 프로젝트와 동료 평가를 제출합니다. 다른 주에는 1주에 낸 과제와 같은 방식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동료 평가는 개인별로 각각 제출합니다. 순위는 영등이 가장 높은 순위인데 자신을 영등으로 하시고 다른 팀을 1등, 2등, 3등 등으로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평가 코멘트는 한두 줄 정도로 키워드와 장단점을 적도록 합니다. 동료 평가가 부실한 경우에 여러분의 평가가 동료의 최종 점수에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의 평가 점수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논문들은 scholar.google.com이나 google.com에서 PDF 파일을 검색하시면 많은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학교 도서관에서는 많은 심리학 논문지와 관련 서적을 보유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는 심리학이 과학적 방법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철학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한 네이처와 널처의 차이에 대해서도 배웠는데 이는 심리학 강의 내내 계속 강조되는 내용이므로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